네, 끝까지 고점을 높이는 양시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요, 현재 5% 넘는 급등으로 오늘 고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64% 플러스권으로 2,500, 오늘 2,500도 나옵니다. 2,400 회복하고 2,500까지 단번에 이렇게 100포인트 넘게 끌어올리는데요. 현재는 133포인트 플러스로 집계됩니다. 막판의 관전 포인트가 2,500선을 사수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급등으로 4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정말 화려하다라는 수식어로 부족합니다. 코스닥은 더합니다. 코스닥 7%의 급등입니다. 오늘 사이드카가 중간에 나왔었고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8%면 서킷 브레이커거든요. 기분 좋은 서킷을 보나 했는데 지금 약간 좀 한 끈 모자랍니다. 7.25%의 급반등, 그래서 838.71포인트 떨리는 이 숫자를 만들어내네요. 오늘 하루 만에 56포인트의 급반등 움직임으로 기분 좋게 많은 분들 아마 수익으로 돌아선 분 종목도 많을 겁니다. 상한가 종목군 리스트도 화려합니다. 확실히 공매도 금지 영향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비상하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상한가, 금양 상한가,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오면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요. 그 밖에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 시세로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줍니다. 에코프로 HN도 거의 2023년 11월 6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노트에 있다면은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거나 별표를 쳐 주시거나 그래야만 하는 날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증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주 볼 수 없는 숫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나면은 더 많은 분석과 더 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텐데 오늘 장 잘 즐기셨는지, 그리고 막상 당시에는 좀 얼떨떨해서 즐기지 못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좀 복귀하면서 오늘 장의 이런 흐름들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이 내부에 있죠.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에 기인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대비로도 우리 증시 유난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본 증시는 이런 개별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이제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사그라들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상승세 나타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2% 넘는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2.37% 오름세 나타내면서 32,708.48엔의 거래 마쳤습니다. 33,000엔 거의 다 회복되는 모습으로 일본 증시는 당시에도 많이 안 밀렸었는데 반등 탄력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계속 경제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부양카드를 꺼내들까 기대는 상당한데 이렇다 할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을 따라가는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탄력 정도 나타났는데요. 현재 상해종합지수입니다. 0.7%가량의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4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심천 쪽 넘어가겠습니다. 심천 쪽도 플러스권, 이쪽은 좀 더 강하네요. 2% 넘게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 만에 20원의 급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1,300원 선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기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는 1,310원대였는데 장중에 1,300원 선을 하회하더니 오늘 종가상으로 1,300원 선, 밑돌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약 3달 만에 1,200원 선대 진입을 하게 된 거고요. 전거래일 대비로 25원 10전에 급락입니다. 1,297원 3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이제 환시도, 증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11월 들어서는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에 나왔던 소식이죠. 공매도 전면 금지의 영향 정말 대단히 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거의 폭등을 하게 되면서 장을 마치게 됐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감 시황 살펴주시죠.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무려 5%대죠. 타이틀 미처 바꾸지 못했는데 5.6%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2,400선을 단숨에 뚫어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무려 2,500까지 돌파를 해냈습니다. 포인트로도 오늘 134포인트, 정말 보기 드물 정도의 강세가 연출이 됐죠. 오늘장 종가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2,500 뚫었습니다. 2,500 2.3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도 확인해 보시면요,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 뒤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올려갔고요. 오후장에서도 조금씩이지만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거기다가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는 정말 한 번 더 폭발을 하게 됐죠. 이렇게 2,500선을 결국 넘어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 오랜만에 아주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7,100억 원 이상 이렇게 뚜렷하게 순매수 확인이 됐고, 거기다가 기관까지도 이 기관 쪽에서 특히 막판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1,800억 원 이상 기관도 순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개인만이 팔았습니다. 개인은 9,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업종들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등락률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상승 업종들의 상승폭이 정말 컸죠. 자, 그런데 역시 2차 전지의 강세 영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철강, 금속, 포스코 홀딩스가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업종 지수 자체도 12%대 급등을 기록하게 됐고요. 화학업종, LG화학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거기다가 전기전자도 보시면 6.5% 이쪽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제조가 6.34%, 그리고 운수창고가 5.81%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들 급등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렸던 업종은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상대적으로 약했던 업종들이 종이목재, 통신, 보험 이쪽이죠. 통신과 보험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강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들 밀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는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으로 연출이 됐네요. 통신 0.5%, 보험이 1.6% 상승을 했지만 상승한 업종 중에서는 가장 약했고요. 종이 목재, 요즘에 영풍재질 때문에 좀 말이 많았죠. 0.2%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 보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못한 상승이 나왔죠. 그동안 눌려왔던 서름을 폭발시키는 것처럼 2차 전지의 눈부신 상승, 이 정도면 저도 처음 보는 기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요새 LG에너지솔루션을 따라가나 싶었는데 말이죠. 어림없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LG에너지솔루션이 무려 20% 넘게 솟구쳤습니다. 22%를 올려주면서 거의 50만 원 부근이죠. 49만 3,5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급등세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물론 급등이었는데 10% 안팎의 강세, 이것도 대단한 건데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이 덜해 보였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LG화 10% 올렸습니다. 52만 1,0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 11% 올리면서 50만 6,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좀 폭발을 했죠. 홀딩스가 거의 20% 단숨에 50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19.18%를 올리면서 52만 2,0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을 확인해 보시죠. 자, 포스코 퓨처엠은 더하죠.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20만 원 중반대에서 단숨에 30만 원 중반대로 도약하는 모습, 34만 9,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전자 회복하는 수준, 조금 올리면서 끝나겠다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 좀 많이 들어왔죠. 1.87%까지 올렸습니다. 7만 9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가 돈을 특히 강했죠.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5.72% 급등세를 보이면서 13만 3,0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바이오, 자동차 가리지 않고 모두 상승을 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단연 화제가 되었던 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이슈.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수혜를 볼 종목들이 누구냐? 바로 이거죠.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낙점을 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체급이 높은 대형주들도 모조리 급등세, 상한가가 속출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표적인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죠. 금양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11만 9,700원에 장 마쳤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4%,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20%, 이렇게 20% 넘게 솟구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11%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줬죠. TCC 스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1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밖에 SK 쪽도 강세 같이 보였습니다. SK 이노베이션 13% 급등하면서 15만 5,500원까지 올라섰고요. SKC도 13%를 올렸죠. SKI 테크놀로지까지도 역시나 두 자릿수대 상승률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죠. 구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10% 넘게 솟구치면서 44,900원까지 올라섰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다 급등이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1%, 그리고 스틸리온이 17% 크게 올랐습니다. 포스코 엠텍까지도 26%대 솟구치면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모조리 급등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종가 보겠습니다. 종근당부터 먼저 보시겠는데 상승 탄력이 아주 강했죠. 글로벌 제약 기업인 노바티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소식입니다. 1조 7천억 원 규모로 알려지면서 대단한 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26%를 끌어올리면서 12만 8천 원까지 도약을 하게 됐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쪽은 어제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의 사무총장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백신 지급 파트너십을 논의를 했다라고 하죠. 이런 기대감도 붙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 넘게 올렸고요. 거의 7만 원대 부근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밖에 신풍제약 같은 종목 코로나 전성기에 21만 원대까지 갔다가 얼마 전에 만 원 밑으로도 빠졌던 종목이죠. 오늘 장은 강세가 나왔습니다. 9% 올리면서 13,000원대까지 갔고요. 이 밖에 한올바이오파마부터 해서 전통의 제약사들, 이름값 있는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쪽도 역시 제약바이오도 공매도 전면 금지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군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이죠. 보령이 6%대, 그리고 대웅, 유한약행, 한미사이언스까지 적어도 5에서 많게는 8% 가까이 뚜렷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4거래일째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이 상승 탄력이 웬만해서 보기 힘들 정도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전성기 때 급락 이후에 나왔던 폭등세, 그때 이후로는 이런 모습 처음이죠. 7%를 넘게 올렸습니다. 7.34% 급등이고요. 57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839.4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보시면 역시 갭으로 떠서 훅 시작했고요. 상승 탄력을 끊임없이 붙였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고점이 849근으로 역시 오늘장 종가가 바로 고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실 텐데요. 외국인 매수가 역시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4,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뚜렷하게 보여줬고 기관이 매도를 좀 줄였네요. 59억 원 정도 조금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은 뚜렷하게 매도가 더 많았죠. 4,8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부터 역시 봐야 되겠죠. 이것도 정말 기록적인 흐름인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시총 1, 2위가 나란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종가 보겠습니다. 역시 둘 다 상한가 그대로 잡고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9만 9천 원, 거의 30만 원 눈앞에 두고 마쳤고요. 에코프로 80만 원대 위로 올라왔죠. 바로 전거래일이 60만 원대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둘 다 무시무시한 상승을 기록했고 이 밖에도 포스코 DX와 LNF 이쪽도 만만치 않게 따라갔죠. 포스코 DX는 27%를 올렸습니다. 63,500원까지 갔고요. LNF도 사실 전거래일 15만 원대 밑에 있었다가 단숨에 18만 원 후반까지 갔습니다. 25%를 올리면서 18만 7,7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좋았는데 이 중에는 특히 HLB가 급등을 하게 됐죠. HLB 전장 대비 14% 크게 올렸습니다. 33,400원까지 도달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로봇주 가운데서는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좀 아주 강했습니다. 14% 넘게 급등세였죠. 175,2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운데서는 HPSP 정도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7.5%를 올리면서 38,400원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앞서 2차전지주들 거래소에서 살펴드렸는데 코스닥에서도 워낙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소재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장비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죠. 20% 넘게 급등했고요. 이 밖에 EV 첨단 소재, 대주전자재료, 엔캠부터 나노 신소재, 그리고 전해질인 첨보 같은 종목까지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인 대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요. 이 밖에도 장비 종목들의 활약도 오늘장 확실하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면 신규 상장된 종목도 눈에 보입니다.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보이고요. 그리고 DENT, 그리고 PNT라든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윤성 FNC 18% 급등이었고요. 하나기술도 13% 크게 올리는 모습, 이렇게 장비주들까지도 양호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우리 증시 주도주로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오늘장은 특히 하이닉스의 신고가 기록이 나오게 됐다는 점 앞서 언급을 해드렸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D램이나 낸드 가격이 2년 만에 동반 반등했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반도체 겨울이 끝나간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강했던 반도체 종목들 모아봤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이 모두 다 강세였죠. 일단 소재 관련 종목들 강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특히 오후 들어서 급등세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이 됐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15% 올렸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13%, 이녹스 첨단 소재가 12.8%를 올리는 흐름을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부품 관련된 종목주 가운데서는 ISC 10%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비 종목들 제우스나 자비스 같은 종목들도 강했고 이 밖에 후공정 쪽으로 하나마이크론과 네페스, 이오테크닉스까지도 나란히 강세 흐름 모두 6% 넘게 크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드렸습니다.